진양호 최상류의 한 하천이 검게 변하고 하루 종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양돈장에서 유출된 돼지 분뇨 때문이었습니다. 거제의 한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집 신축공사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피켓 시위에, 공기업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반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양호 최상류의 한 하천이 갑자기 검게 변하고 물에서는 하루 종일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한 양돈장에서 유출된 돼지 분뇨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군 휴천면의 서주천. 거무튀튀한 물에서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거품 투성이로 변한 하천을 주민들이 발견한 건 오늘 새벽. 하천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하천 오염과 이 일대 악취가 시작된 곳은 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양돈장입니다. 양돈장 주인은 분뇨를 퍼올리던 호스가 개울 쪽으로 튕겨나가 20분에서 30분가량 분뇨가 유출됐다고 말합니다. 실수죠. 고의는 아닙니다. 고의 같으면 요새 뭐 그런 폐수 이것 같은 참 지자체도 억수로 엄하게 하는데. 하지만 양돈장에서 6-7km 떨어진 하천까지 검게 변했고 악취가 풍깁니다. 장시간 상당량의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식수도 쓸 수가 없고 논에도 이게 작물로서는 부적합한 물로 돼요. 주민들은 하천 오염과 악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고의 유출 의혹도 제기합니다. 비가 여기 60mm 이상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그 태풍이 올라도 소멸되는 바람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양돈장이 이번 태풍을 틈타 분뇨를 유출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문제의 양돈장을 조사해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 한 작은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웃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창호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작은 마을. 50살 A씨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외출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700m 거리에 이웃 57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또 다른 이웃인 74살 C 할머니 집으로 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할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줄도 알았어. 뭐 진작 조치를 해가지고 무슨 다른 데로 보내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었겠는데 먹으면은 그런 행세가 있다는 걸 들었죠. 이미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하겠다고 말했고 1시간 뒤 경찰은 7km 떨어진 부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집을 신축하느라 좁은 골목에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피해자들의 집 담벼락이 갈라지고 먼지가 날렸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집 다음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보상금 쪽으로 돈이 지급된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해를 하려 B씨를 찾아갔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 평소 감정이 쌓인 C 할머니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게 조현병 같은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기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창원 등 3곳과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까지 전국의 6곳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습니다. 고시문에는 특구 명칭과 위치, 면적, 목적, 구역 위치,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는 이와 관련한 전산 파일과 지형 도면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김영애 사천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명예실추와 기초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분란조장, 지역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사항 불이행 등에 대해 심의해 최고 징계수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에 반발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반일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피켓 시위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들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식 기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노일본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을 잊게 하는 건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이었습니다. 격렬한 반응을 보시는 분들도 가능했어요. 이 더운데 창문 열고 파이팅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반응이 좋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반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연수 안 가고 일본 공구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 사무용품이 사라질 책상에는 노일본 손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들을 보면 잘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었습니다. 가칭 아베 규탄 진주 행동도 꾸려졌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제 침략 중단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아베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반성,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촛불 집회 등 시민 참여형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켓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과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즐겁게 운동에 동참한 공기업 직원들까지 이번에 끝까지 간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경남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소재 산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강국들이 집중적으로 소재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는 어떨까요? 이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갈 니켈 합금의 피로 수명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 소재가 80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하는 건데 외부 기관이 의뢰한 겁니다. 관련 장비에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소재가 더 나은 물성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완점이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재 기술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험 평가 등으로 기술 지원까지 하는 우리나라 소재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바로 재료연구소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특허 보유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최대 350%까지 늘 만큼 역량을 쌓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특허청에서 특허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기관 이름으로 보유한 특허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재료연구소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설기관이라서 재료연구소 이름으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료연구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고요. 미국 특허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연구소가 낸 특허지만 소유자는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은 대전으로 표시됩니다. 정확한 연구자나 명칭을 모르면 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이 와서 특허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킴스로 가서 찾으려면 정말 못 찾습니다.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못 찾습니다.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통신 등 비금속 소재로 연구 분야를 확대했지만 기계연구원의 부설이란 이름 때문에 기계 분야만 연구하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부설기관은 본원에서 모든 지적재산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나 연구비 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계연구원과 규정을 함께 써야 하고 주요 결정 사안은 기계연구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경영 자율성도 낮아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하면 업체마다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대출을 확대했고 대출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환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 동안 4회 균등 분할 상환이며 2% 이자 차익 보전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가 폭염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사료 첨가제를 지원합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시책으로 모두 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나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를 마친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료 첨가제는 규산염제나 비타민제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지원 단가는 한 포대에 3만 원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고성 하이화력의 시행사인 고성 그린파워와 사천시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양측은 삼천포 도서관에서 옛 향촌 농공단지 진입로까지 4.3km 구간에 폭 18m의 왕복 2차로를 건설하되 공사비는 발전소가, 보상비는 사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는 발전소 측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사대금 예치 또는 이행 보증 증권을 요구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던 함양 지역에 산부인과가 신설됐습니다. 함양군 보건소는 전문의와 간호사, 조무사 등의 의료 인력을 갖춘 산부인과를 보건소 1층에 설치하고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함양 지역 임산부들은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어 진주나 대구 등지까지 가서 출산을 하고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이 소장한 남명 조식 선생의 저술과 친필, 조선말 궁중음식 관련 기록 등 세 종류 209점이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남명 선생의 학기 유표는 남명사후 남명학파의 굴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원형 묘갈명은 남명 선생이 남긴 극소수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2개 업체를 적발해 반환 명령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지청은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